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매수 탄력도를 굉장히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점점 쌓여지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보시죠. 오늘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수급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날인데 2시 44분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가속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원웨이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일을 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20만 원의 목표치를 알려준다라는 거구나 싶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5만 원 넘을 때, 16만 원 넘을 때, 또 17만 원 넘을 때 그때마다 심리적 저항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자, 계속된 학습 효과는 결국에는 그런 거 다 의미 없고 엑셀을 밟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쭐게요. 사실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시기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보여줬었던 것은 오늘 옵션 만기일적인 그런 인덱싱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마이크론에서도 HBM4 출하하고 있다. 공급이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하는 이 포지션에 동등하게 빛이 쏘여지는 그 효과로 보시는지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사실 오늘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고민을 진짜 되게 많이 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독립 의견을 좀 드렸었잖아요. 드려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늘 옵션 만기라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때 땡기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반면에 또 마이크론의 그 컨퍼런스 내용을 보게 되면서 혹시 내가 또 놓친 부분이 없나라는 걸 찾아보고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만기일의 어떤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컨퍼런스 콜 내용을 통해서 또 이제 좋아지는 부분들이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좋아진 부분이 없었다라면 중립의 의견을 그대로 좀 유지했을 건데, 일단은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의견을 오늘 매수 좀 바꿨는데 중립에 가까운 매수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마이크론의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어쨌든 HBM4 공급하는 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경쟁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참여하지 못한다, 공급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스가 7, 삼성전자 3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만약 마이크론이 여기 끼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HBM 점유율이 수치가 과연 다른 게 아닐까? 그러니까 7대 3이 아니라 뭐 5대 4대 1 정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1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삼성전자 이렇게 반응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2분기, 3분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1분기, 2분기인데 어쨌든 이제 마진이 확대될 거라는 부분들, 3위 업체가 마진이 이렇게 확대가 된다라면은 그 상위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진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게 결국 디램 수출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램 HBM 같은 시장 규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예상이 되고 있는 지금 실적이 24조 정도가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1분기 그리고 올해 1월달 그리고 2월달 수치가 작년 그 12월달 그리고 작년 4분기 되면서 또 너무나 또 좋아지고 있는 부분, 이분은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더 좋아지더라고요.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달에 이제 디램 수출액이 이제 6조 1,0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 1월달에 7조 3,000억, 그리고 2월달 지금 10일까지인데 2조 8,00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단순 계산으로 이제 3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8조 4천억이 나와요. 근데 8조 4천억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의 뭐 8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또 디램 수출액이 나올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1월달, 2월달 수치가 12월 때도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은 20조 대비해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HBM 시장 규모 이제 같은 경우도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00억 불 정도? HBM 시장이 규모가
전망치에 있었는데 이게 또 540억 불로 또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690억 불에서 740억 불. 근데 제가 이 수치를 제가 왜 자꾸 되짚어 보냐면은 제가 분명히 이전까지 관망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망치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반영이 된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 이상의 데이터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죠. 뭐 삼성전자가 뭐 단순 기대감으로 현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내일 쪽에 조정이 나올 것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예. 본격적인 게임은 설 이후에 일단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설 이후에 방향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지금까지 알고 있던 데이터 대비해서 더 좋아진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조사해본 바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대비해서 조금 더 좋아진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립에서 관망에서 매수를 좀 의견을 좀 바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15만 원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넘어선 시점에서는 오를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 매도 조금씩 분할 매도는 변치 않고요. 단지 신규 매수 관점을 봤을 때 20만 원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신규 관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를 네. 트레이딩으로 해야 하는 건가 고민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설 이후에 방향성이 좀 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 차익 실현, 만약에 오늘 수급적으로 땡겨진 부분이 있다면 내일 일부 되돌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CPI가 또 이번 주에 또 있을 거라서 그렇게 된다면 왜냐면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매크로상 지켜주는지 건실한지 챙겨보자 의견 나왔습니다. 매수 나왔고요. 지금 현재 오후 구간이잖아요. 근데도 잘 견조하게 주가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탄탄하구나 느껴집니다. 현재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외국인 현선물 계속 담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는 거거든요. 이동근 대표님, 오늘 꼬리를 안 달고 이렇게까지 통통한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실어볼 수 있나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오늘 사실은 이제 뭔가 선물과 연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떼어놓고라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늘 뭐 18만 원에 근접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 이제 이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조정의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1선에서의 지지력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삼성전자를 홀딩해서 갖고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판단은 21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죠. 외국인의 수급이 한동안 이제 매도, 그러니까 한 2월 8일, 2월 6일, 5일, 4일 이때만 하더라도 3거래일 동안에 3천만 줄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그러다가 거기서 결국 매도 클라이막스가 한번 나오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매수 위로 돌아섰다는 거죠.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 거의 지금 보기엔 1,000만 주 이상의 순매수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다, 수급에. 이 부분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뭐 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게 오늘 어떤 제가 기사를 봤냐면은 전 세계 영업이익 상위 비중이 한 9% 정도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전체 그 영업이익 상위 그 랭킹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9%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시총 비중만 따졌을 때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9%를 차지하는데 시총은 3%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기업 가치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역시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은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렇게 다시 고점을 경시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내일 약간의 되돌림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결국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21선 대응이 중요하다. 역시나 추세선에서 이제 21선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서요. 그 추세 방향성은 위로 열려 있다. 두 분의 의견이 긍정입니다. 다만 설 연휴 이후의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더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좀 더 이어가 보죠. 오늘 장비가 강합니다. 마이크론 쪽에서 입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론 향
한미 반도체도 드디어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 뉴스를 새롭게 붙여본다면 와이드 TC 본더인데요. 기술력 되게 좋아요. 글로벌리 그 TC 본더 점유 자체가 70%를 넘고 네, 이미 잘하는 거 알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 HBM 4, 6용 기술까지 미리 알려준다고 하니까 우린 네. 지금 4에 들어가니 많이로 논쟁 중인데 기술이 굉장히 앞서가 있네요. 주가도 앞서갈까요? 아마 하이스만큼 한미 반도체도 바쁜 것 같아요. 빨리 그 빠른 선단 공정을 따라잡기 어떤 예. 기술력 이거를 확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TC본도 이게 나와서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면 2026 이제 아시겠지만 세미콘 코리아에서 HM5 그리고 6 여기에 이제 대응이 가능한 이제 와이드 TC본더 공개를 했고 하반기에 이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마이크론이 됐던 하이스가 됐던 아마 하이스가 먼저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은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레디 그런 상황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발짝 빠른 이런 어떤 장비를 좀 생산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점수를 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마이크론 급등 때문이라도 무조건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최우수 협력사로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톱 서플라이어 이 부분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최우수 협력사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마이크론 설비 투자를 이제 확대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올해 이제 아시겠지만은 기존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면 설비 투자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 어떤 TC본드 매출도 동반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올해 실적이라든지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HBM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이런 실적 증가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HBM 수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00억 불에서 540억 불 시장으로 또 상향 조정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740억 불 정도 상향 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뭐 TC본도 측면에서 톡톡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하나비전 또 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한미 반도체가 이제 하나비전을 이제 제칠 가능성을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절대 왕자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는 또 AI 스템 반도체 분야 쪽에서 또 이제 신규 본딩 장비 또 이 부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TC본드에 이어서 새로운 어떤 신규 본딩 장비를 출시하게 되면서 또 신성장 동력을 또 확보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한미 반도체는 지금 국면에서는 뭐 지금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했지만 뭐 긍정 의견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고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꺾일 가능성이 좀 낮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뭐 신고가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이게 과거에 만들었었던 고점을 뛰어넘었어요. 어느새 뛰어넘고 네네. 굉장히 잘 달리고 있는데, 그쵸? 이렇게 선단 공정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쭉쭉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판단 좋습니다. 주가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다면 과열 조짐은 없을까요? 이동훈 대표님, 공매도가 최근 3거래일 동안 매매 비중 한 두 자릿수대 10% 넘게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주가가 또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수급적 공방까지 저희가 엮어서 한미반도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거래가 터진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저는 오늘 관망 의견인데 왜 관망 의견이냐 하면은 사실 지금 자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상한가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장중 고점에 보면 지금 조금 이제 밀려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저는 이런 그 매매 공방이 좀 더 치열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 공매도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매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맞는데 자리에서 얼마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의 매수 기회가 충분히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사실 오늘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그때도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한동안 기간 조정의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니까 결국 이것이 쭉 올라가기보다는 계단식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우고 조정받고 세우고 조정받는 형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자리에 대한 고민 때문에 좀 관망 의견을 드리고 일단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게 흔들릴 때 담는 이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관망 의견을 드리는 거는 자리의 문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올라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마 통합 차트로 보시는 분들은 좀 어지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 오늘 KRX 기준 차트로 본다면 오늘 고가권을 오전에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좋겠지만 매매 공방이 수차례 벌어지게 된다면 변동 하방 쪽 내려왔을 때 오히려 더 매력적인 매수 기회 줄 것이다. 조금 그렇다면 타이밍을 더 노려봐야겠네요. 어쨌든 방향성은 긍정으로 주셨습니다. 자, 조금만 여기서 더 확장해 볼게요. 엔비디아 향으로 보는 건지 오늘 두산, 파미셀 같이 강합니다. 숨고르기 충분히 했을까요? 정말 지난한 시간을 거쳐왔었던 두산이었는데요. 그간 안 가다가 오늘 좀 움직임이 어제부터 수급력이 조금씩 집중됐었거든요. 근데 그간 못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부각됐던 게 SK 실트론 자금이었습니다. 근데 내달 뭐 계약 얘기가 뉴스 보도가 된 게 있고요. 또 오늘 엔비디아 향 CCL 쪽으로 다시 시장이 좀 점수를 주네요. 정태근 이사님. 이게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게 어려워요. 예. 항상 이제 시선이 달라요.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예.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데 주식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판단이 안 서는 게 아마 이런 연유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아무래도 CCL 때문이라고 CCL? 좀 봐야 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또 3차 상법 개정안 요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 추측 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두산이 정말 괜찮은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좀 쉬고 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겠지만 팰리세이즈 SMR이 착공만 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현대건설과 두산 엘리베이터는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스터빈 관련돼 가지고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플러스 이제 두산을 바라봤을 때는 비상장 회사인 두산전자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제 차세대 AI 서버 제품 다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CC의 독점 공급자 지위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공급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 오늘 이제 반도체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오늘은 네. 두산 자회사들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CC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일단 전자 부분이 일단은 오늘 두산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HBM은 AI 가속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HBM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은 AI 가속기 수요가 많다는 것과 이꼴이기 때문에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를 보는 쪽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두산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두산이 어떤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같은 흐름을 보여준 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직까지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만약 오늘 이스페타시스까지 같이 움직였다라면은 아마 CCL만 아마 이 질문의 끝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CCL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페타시스가 같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아마 상법 개정안 부분도 좀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차 상법 개정안의 어떤 핵심이 뭔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사주 소각. 이게 핵심인데 3차 상법 개정안의 속도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증권주라든지 또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아마 두산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동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년 2월 달에 이미 이제 3년 동안 매년 33만 주씩 이제 33만 주씩 총 99만 주 자사 소각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곳들도 일단은 뭐 작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 소각뿐만 아니라 근데 그 가지고 있는 12%인데 99만 주 하더라도 10% 아래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배당이라도 조금 더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좀 주주하는 책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라면은 금융주만큼의 어떤 주주하는 신뢰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추가 좀 덧붙이고 뭐 두산도 황제주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 두산도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정보 잡겠네요. 그러면 100 넘어가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가지만 더요. 네네. 이스페타시스는 안 움직이지만 네. 파미셀은 호실적과 함께 움직입니다. 네네. 여기도 오히려 파미셀이 두산이랑 더 친하죠. CCL 같이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개를 들면 오히려 이쪽도 대안될 수 있어요? 어디 그 파미셀. 파미셀 네. 쪽이요? 글쎄요. 일단 파미셀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물론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은 순수하게 이제 그 CCL을 기판 쪽으로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연관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이셀보다는 두산의 매력도 좀 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의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단순히 16%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무조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앞으로 어떤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건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CCL이라든지 그리고 기판 쪽이고 동박 쪽으로 네. 바라보게 된다면 밤이셀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동박 쪽 플러스가 이제 기판 쪽 같이 강세를 보였다라면은 밤이셀 쪽에 점수를 주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안과 그리고 CCL 모멘텀에 있는 두산 쪽으로만 제한시켜서 일단 좀 봤으면 네.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산에 껴있는 모멘텀이 또 네.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고 잡고 추가적인 돌파력을 주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일까요?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집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역시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 및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11월 달에 100만 원을 돌파했다가 거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쓸트론 인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이에 대한 자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했죠. 그래서 이제 조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가격적으로는 한 75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저점을 잡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지금 기간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거쳤고 이제 우상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이제 이 박스권의 상단,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박스권의 상단이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까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 자체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역시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두산은 지금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100만 원 이상에서의 주가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전에 이제 11월 달에는 잠깐 찍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100만 원 안착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본업에 대한 부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향후의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은 충분히 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전고점의 돌파를 노려보는 이러한 좀 흐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긍정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에 100만 원 돌파를 다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두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좋습니다.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속보가 있었습니다. HBM4 관련해서 지금 메모리 3사가 출하 경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속보입니다. HBM4 세계 최초 양산 출하입니다. 삼성전자가 내건 HBM4의 캐치프라이즈는 최초고요. 하이닉스는 많은 물량을 갖고 있다. 마이크론은 우리 안 하지 않는다, 우리도 하고 있다입니다. 자, 최초에서 주는 앞으로의 플러스 점수가 있을까요? 현재 주가 움직임은 17만 8,100원 호가 움직임 여전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계속 보셔야겠고요. 삼성전자 지금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시네요. 일봉상의 움직임은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2차 전지단으로 가보겠습니다. LG엔솔인데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도 하고 테슬라도 했었던 거야? 그러면 너무 예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큰 웰컴을 받지는 않는 건가? 아니면 이 정도면 웰컴을 받는 건가? 헷갈려요. 정태근 이사님 어때요? 이 정도면 웰컴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봐야 돼요? 왜냐면은 반도체적으로 극단적인 쏠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이면은 그래도 양호하네라고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전에 그 HM4 양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CTO가 이달 말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중국 언론하고 네네.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더 앞당겨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저는 있다. 예. 왜냐하면은 하이스하고 지금 선당군에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HBM3까지는 어쨌든 하이스가 앞서 나갔다라면은 이제 HM4에서 HM4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조금 앞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징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LG 엔솔. 네. 그러니까 LG 엔솔이 제가 봤을 때는 매출처 다각화를 2024년도부터인가요? 계속 그런 부분을 해왔던 것도 이제부터 조금 이제 성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캐즘으로 2차 전지가 부진으로 들어간 게 전기차 캐즘이잖아요. 전기차에 이제 제한이 돼 있는 단조로운 매출 패턴.
이거를 이제 과거에 LG엔솔이 2024년부터 계속 지속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 쪽이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그리고 ES 쪽으로 계속 노력해왔는데 그런 다변화 노력이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 이제 영업이익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차 대비해서 역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어떤 ESS 기반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기반 위에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얹어지게 된다라면은 현대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도 로봇을 지금 양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개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로보틱스로 평가를 해주게 되면서 앞으로 기대감에서 주가가 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LG엔솔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로보틱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대차 쪽하고 테스라 쪽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로봇 밸류체인에 들어간다. 요런 이슈만 좀 만들어주게 되면 LG엔솔도 그 무거운 현대차처럼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봐지는 따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당장 로봇 전체 매출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어떤 서프라이징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는 미국 시장 속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휴머노드 로봇 시장 속에서 이 공급망의 LG엔솔이라든지 삼성SDI가 가져갈 만한 어떤 역할을 감안해보고 된다라면은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이전에도 한번 로봇 얘기할 때도 언급드렸지만은 상무부에서 지금 산업기계라든지 로봇 관련돼가지고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안보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드론을 중국 쪽에 잠식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로봇 같은 경우도 안보에 영향이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로봇 관련해서 행정명령 서명하게 될 거고 서명을 하게 된다면 결국 로봇 제조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수혜가 됩니까? 이 현대차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 현대차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46시즌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공급 기대감 양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늘어났던 공급도 늘어나는 그런 연결고리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대한 기대감,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기대감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뭐 매수 의견 들을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앞으로 로봇 수혜주가 전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 같아요. 그렇죠. 잠시 희망의 시나리오를 돌려봤는데 우리가 네.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를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같은 질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는 삼성 SDI가 좋아요, LG 엔솔이 좋아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 우리가 1월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1월달에 현대차가 로봇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못했거든요. 그죠. 아무도 못했어요. 사실 툭까놓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2차 전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반드시 시기 문제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루하거든요. 이동훈 대표님. 지금, 그러니까 하나씩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가는 게 맞다면 지금 구간부터 긴 호흡으로 조금씩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팅해 둔다의 관점으로 지금 보시나요? 절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언제냐면은 저는 이번에 이제 대규모의 계약 해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던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 자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전 저점을 깨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35만 원 정도에서의 어떤 일봉상 바닥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은 지금 안 뛰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악재가 나오더라도 여기선 지금 계속해서 뭔가 되돌림의 시도들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사실 거기서 서서히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엔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데 이제 그렇다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중요한데 최근엔 사실은 2차전지 내에서는 에코프로라든가 네. 또는 이런 이제 장비 소재 쪽이 훨씬 더 주가의 흐름이 좋았어요. 최근엔 또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LG엔솔은 상대적으로 삼성 SDI보다도 더 못 갔죠. 그런데 이제 LG엔솔은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서서히 오늘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의 시세를 크게 낼 거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이제는 LG엔솔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조금씩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쪽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금형 2차 전지다라고 저희는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빠르게 저희 이쪽 종목까지 커버 도와드릴게요. 오리온 궁금해요. 오늘 아침부터 수급이 모였는데 이거 지금 실적도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압도적이었던 배당금 40% 인상. 이거 의미 있어요? 사실 네. 저는 오늘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매도요? 예, 왜냐하면은 오리온이 어쨌든 배당금을 사양 조정을 했잖아요. 사양 조정을 했는데 저는 배당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은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거든요. 현재 주가? 네. 예. 2.8%예요. 만족되나요? 저는 만족이 안 됩니다. 전혀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오리온 말고 정말 고배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그거를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현대 엘리베이터. 요게 지금 공시 한번 볼게요. 공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월 10일 날 공시가 나왔거든요. 한 주당 배당금이 12,010원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98,7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12%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월 달에 배당받고 5월 달에 분기 배당 또 배당력이 있거든요. 그럼 6월 달에 또 배당이 들어와요. 그러면 만약에 배당만 바라보고 오리온과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비교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오리온이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린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매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온의 주주환원 정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2.8%가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떤 게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현대 엘리베이터 이게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비과세 배당이에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게 자본준비금에서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을 전이시킨 거거든요. 이거 감액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액배당은 비과세 배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10원을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리온 대비 현대 엘리베이터가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관점에서 봤을 네. 때요. 월봉상 저항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종목이기도 해요, 오리온이.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선 짧게 봐야 할까요,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만 원에서 이제 굉장히 장기 행보를 하다가 주가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월봉상의 저항대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15만 원, 16만 원 지금 거기서만 최근 한 2, 3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최근 한 5년 동안에 한 3번 정도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놓고 보면 이제 그걸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종목에 대응하는 전략은 뚫고? 저 월봉상 저항선을 뚫었어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거의 근처에 왔기 때문에 또 저항에 부딪힐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오히려 돌파를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에서 돌파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잖아요. 네. 오리온 또한 그걸 보여줘야 한다.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